네, 안녕하세요. 124화 현장이 묻고 안전 담당자가 답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질의 24번입니다. 고소 작업의 높이의 규정을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42조에 의하면 고소 작업에 대한 높이 2m 규정이 2011년 7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락이 위험이 있는 장소를 고소 작업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동법 32조, 44조, 56조를 보면 2m 이상의 작업 시는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고소작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최근 사고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3.5m 미만에서 작업 시 사고 발생 비중이 높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고소 작업의 높이를 1.8m 이렇게 지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42조 추락의 방지 항목을 보시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근로자가 위험에 처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2m 규정이 없고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를 고소작업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동법 32조에 보면은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작업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 보호구 지구 규정을 준용해서 2m 이상을 고소작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의 좀 의미는 다르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보면 추락사고의 대부분은 5 내지 10m 이상의 고소지역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를 생각하기 쉽지만 그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은 3.5m 이하가 65%, 2m 이하가 22%, 그래서 약간은 낮은 높이에서도 추락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고소작업의 정의는 사람이 추락하여 머리가 손상될 수 있는 최소 높이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참고를 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2m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작업 허가 지침 코샤 가이드를 보시면 고소작업 허가 대상이 있습니다. 2m 이상의 높이에서의 점검 정비 작업, 2m 이상 시설물 또는 설비의 도장 보온 작업 이렇게 칭하고 있기 때문에 코샤 가이드에서는 고소작업을 2m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 같은 경우 2m를 고소작업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5번 문제풀이 사항입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을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수급인과 관계 수급인의 작업 환경 확보를 위하여 휴게실을 운영토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정기 안전 보건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는 도급사업의 정기 안전 보건 점검은 2개월에 1회, 그러니까 격월로 1회만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급인은 제조 작업장의 순회 점검을 통해서 2일에 한 번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풀이사항입니다. 관리감독자의 의무를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1번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의무가 포함이 되고요. 자체 직제 규정을 활용해서 보통 안전관리자가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리감독자의 고유 의무가 되겠습니다. 관리감독자에게 수행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에 관한 교육 지도 등 관리감독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질의 27번째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 시 서류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준비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통분야, 산업분야, 건설안전분야, 산업보건 환경분야 이렇게 많은 분야가 있지만 재해가 발생되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안전활동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처법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의 사고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28번째 사항입니다. 사내 안전규정 불이행으로 근로자에게 출입 제한이 가능한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입 제한보다는 직무 전환 형태로 제재를 하는 것이 좋고요. 출입 제한을 3일 이상 할 경우는 출근하지 못해서 무계결근으로 해임 사유가 되고 한 달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정식으로 해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규정 불이행일 때는 직무 전환을 적용하는 것이 좀 슬기로운 안전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29번째, 최근 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 자세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이 세피 교수님은 최근의 금리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속 가능한 소비는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30번입니다. 올해 8월 18일부터 산재예방 기술 지도비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가 없는데 그 사용 항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산재예방 기술 지도비는 발주자가 자신의 공사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불가능하지만 집행 가능 항목은 여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8월 17일 이전에 착공된 공사업체와 자기공사자는 기술지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 항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질의 31번입니다. 8월 17일 이전에 착공한 공사인데 8월 18일 이후에 기술지도 계약을 할 경우 그 주체는 어디인지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월 17일 이전에 착공된 공사의 경우 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게 되며 별표에 따라서 건설공사 도급위는 착공 전날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이후 계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은 착공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착공 전날 당시 계약 의무 주체했던 건설 도급인 업체가 기술지도 계약을 해야 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본 내용은 22년 9월 발표한 건설재해 예방 지도계약 안내의 질의응답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 32번 사항인데요. 설치조건부 구매의 경우 기술지도 계약이 대상인지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 또는 설치조건부 구매를 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이 1억 원을 넘고 공사기간도 1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또한 1개월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공사 잔여기간을 상정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공사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더라도 공사기간 연장을 통해서 해당 사유에 포함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33번입니다. 안전검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안전검사를 누가 받아야 될까요? 사업주가 아니고 소유주가 안전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34번입니다. 화기작업 시 가능한 가연성가스의 농도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화기작업을 위한 허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기작업은 가연성가스 LEL의 10% 미만, 밀폐작업은 산소농도 18에서 23.5% 이내 이렇게 화기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관련 규정은 소규모 사업장의 화기작업 코샤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유지되고 있는 가연성가스 농도에 대한 기준을 보시면 수소, LNG 등 가연성가스별 공기 중 농도의 하한값 10% 이하가 되도록 작업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 조건이 되어야 작업을 착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작업 허가지침 코샤 가이드를 보면은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 농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포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화기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코사 가이드를 보시면 인근 설비나 배관에서 인화성 물질이 취급되는 경우에는 작업 전 및 작업 중 인화성 물질의 가스 농도를 4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폭발 하한의 10%에 도달할 경우 화기작업을 중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준용해서 10% 미만일 경우 화기작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밀폐 공간에서 실시되는 그 작업에서는 가연성 가스 농도가 LDL의 0% 이상이야 화기작업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가스 농도가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아야 작업할 수 있다는 일부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들은 가연성 가스 농도가 LDL의 0%일 때 화기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표는 화기작업의 가스농도 측정 농도표인데요. 하이드로카본류는 검출이 안 될 경우 작업이 가능하고, 산소는 18에서 23.5, CO는 30ppm 이하 이렇게 안전작업 허가 조건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 35번째 사항인데요.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추진 항목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청력 보존, 호흡기, 직무 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안전보건 공생 프로그램. 그래서 안전보건 쪽에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별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36번 사항입니다.
그 현장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공사 감독이 많은 공사를 오벌 기간 수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보조 감독을 선임하기도 하는데 꼭 공사 감독이 현장에 상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관리 감독자는 해당 작업장에 상주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직무 권한에 따라서 공사 감독자에게 위임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사회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 감독자는 순환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재해 발생 시 현장 상주하는 공사 감독에게 다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실제 설비부서 공사 감독자가 동시에 여러 공사를 시행할 경우가 많은데 이때 현실적으로 모든 현장에 상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내 규정에서도 현장 상주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비부서 감독, 설비부서 관리감독자, 설비부서 안전패트롤,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작업 책임자 등 이 중에서 반드시 한 명은 상주해서 현장에 안전관리를 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7번 질의사항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특수 마스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게 특수 마스크가 비싸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고 있다는 푸념이 좀 있습니다. 특급 마스크를 자주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 작업자가 매번 지급 요청을 하면 저희는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슬기로운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초 일매는 직접 지급하고 추 발생분은 현금으로 지급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아끼고 분실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이상 현장에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자체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일부는 주관적인 사항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